제국 방학! 예! 맞다! 네, 저희 학교는 다음 주 19일 목요일에 방학을 합니다. 예! 방학을 기다리며 학교를 다니니 설레이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방학을 아주 재밌게 보내려고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요. 역시나 답은 노니까 즐겁게 놀 생각을 하면 설레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놀아도 계속 재밌는 건 왜일까요? 성경아, 너는 방학 때 무얼 제일 하고 싶어? 엄마랑 24시간 놀고 싶어. 밤을 새며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며 즐겁게 놀고 싶어. 지훈아, 너의 방학 계획 중 꼭 지키겠다는 건 뭐야? 매일 친구들과 축구를 하려고 해. 왜?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어. 여러분도 방학과 휴가 때 꼭 하고 싶거나 가고 싶은 곳을 가며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What do you do? Tell me 출발! 저희 아파트 옆에는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 학원 마치고 매일 물놀이터에서 놀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는 학교에 신청한 체험교실도 가게 되었는데요. 만들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번 체험교실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샌드아트 공연, 동극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옆에는 물놀이터가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 학원 마치고 매일 물놀이터에서 놀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는 학교에 신청한 체험교실도 가게 되었는데요. 만들기를 좋아하는 저는 이번 체험교실도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샌드아트 공연, 동극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으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급식이 진짜 맛있고 종종 고능도 강림할 수 있고 책가방 없는 날도 있습니다. 아차참! 여름방학도 길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재밌는 학교를 다니게 되다 보니 이런 걸 생각하신 분은 누구일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번 주 왓뚜유드 텔미텔미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지훈입니다. 저는 대구 파워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와 있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름은 이정원이고요. 작년에 우리 파워초등학교 와서 올해 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올해 34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래 했죠. 그렇게 해서 여러 학교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작년에 파워초에 와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착한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도 보니까 인근에 호산공원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많은 호산공원도 있고 또 우리 학교도 굉장히 밖에서 보니까 잘 돼 있고 또 꽃과 나무도 많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2005년도에 옆에 있는 다사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다닌 적이 있는데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워초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파워초에 한번 근무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뜻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무척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장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어릴 때 꿈이 교장 선생님이셨나요? 아니라면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 교장 선생님이 딱히 특별한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같은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34년이 되었고 벌써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어릴 때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대통령을 해야지, 뭐 장군을 해야지, 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하여튼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적성에 맞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꿈이 다 있죠. 그래서 그 꿈은 항상 변하니까 그 꿈에 맞추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꼭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교장 선생님의 초등학교 시절은 어떠셨나요?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은 그때 당시에는 수업을 마치면 뭐 지금처럼 학원이 많거나 뭐 방과 후 학교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여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팽이치기, 겨울에는 뭐 설매 이런 것들로 노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 늦게 가서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나고 또 너무 놀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어머니께 뭐 혼나고 뭐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스케줄이 뭐 빡빡한 과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면도 있고 좀 더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또 그때의 초등학생하고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하고 좀 다르니까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살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되기로 생각하셨나요? 몇 살에 교장 선생님이 되셨나요? 선생님이 1990년도에 처음으로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아이들과 더불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는 뭐 이렇게 야외 놀러도 가고 영화도 뭐 같이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지내면서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학교에서 부장을 하게 되고 또 부장을 하면서 학교 일을 점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나도 교장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장 선생님 된다면 이 학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왕 하는 거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지요. 노력을 해서 또 운 좋게 교장 선생님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이 만 45세 때 교감 선생님 되었어요. 그리고 5년 뒤인 만 50세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되었는데, 그거는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여러 가지로 뭐 교장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뭐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운도 좀 따랐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늘 행운으로 생각하고 주위 분들한테 많은 어떤 그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 교장 선생님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기보다도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학교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잘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뭘 잘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늘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서 하나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잘해야지 좋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보면 꿈을 키우고 배움이 행복한 파워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교장 선생님은 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요. 교장 선생님으로서 제일 힘든 점이 있나요? 힘든 점 많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힘든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요즘은 선생님의 어떤 지도나 어떤 그 훈육을 잘 안 듣고 너무 개성적이고 또 너무 뭐 자유발랄해서 지도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 또 학부모님들도 쉽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학교와 생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조정하고 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파워초는 여러분들이 착하고 열심히 잘 도와주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줘서 크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중간에 여러 가지 일도 많아서 그때 교장 선생님은 많은 고민과 많은 어떤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교장 선생님은 왜 수업을 안 하시나요? 교장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직접 가르치는 수업을 하지 않는데 대신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 나갈지 늘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해서 올린 여러 가지 문서를 결제를 하고 또 학교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 출장을 나가고 또 교장 선생님도 교육을 받아요. 가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받고 또 여러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학교 행사에 있으면 그 행사 준비도 하고 교장 선생님도 나름대로 무척 바빠요. 그래서 교장실에서 혼자 뭐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면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서 혼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늘 나름대로 바쁘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건 체육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뭐 공놀이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 어울려서 놀이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했고 또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제일 싫어했던 거는 수학이었어요. 수학이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늘 수학은 교장 선생님이 인생의 숙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수학은 잘 못하는데 대신해서 뭐 운동 좋아했고 또 그림 좋아했고 또 책 읽기도 좋아해서 뭐 국어도 뭐 열심히 했지요. 대신에 뭐 수학은 진짜 악몽이었어요. 교사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교사 때는 뭐 여러분들처럼 어린 친구들 늘 가르쳤고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했고 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거나 좀 이렇게 할 일이 많진 않아서 수업 마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이들과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그때는 아이들 데리고 캠핑도 갔어요. 뭐 2박 3일 이렇게 캠핑도 가고 그래서 요즘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또 오후에는 아이들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모아서 그림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체육 지도도 오래 했어요. 달리기 지도, 뭐 높이뛰기 지도 이런 것들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수업만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예체능 지도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해서 그런 건 아마 조금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막 캠핑 다니고 막 그랬으면 힘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뭐 캠핑 뭐 이렇게 학생들 서너 명 데리고 캠핑을 가면 그때 이제 야영장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자고 밥도 해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힘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척 재밌어하고 친구도 우리 그 야외에 가족끼리 놀러 가면 재밌지요. 신나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좀 어렵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잠시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말썽을 피운 제자일 텐데 교장 선생님이 1990년도에 6학년을 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첫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으니까 그때 6학년이 12살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내 첫 제자들이 40 중반이에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40대
어떤 그 연령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길에 가다가 혹은 어떤 대규모로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보면 낯익은 얼굴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반갑게 인사하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없어요. 우리 학교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장선생님이 저번에 보은병원 들어가는 그 수변공원 입구에 보면 상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4년 동안 교장선생님 일을 하다가 이제 4년에 대해서 옮길 때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 요즘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집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몇 군데를 수소문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요번에 파우처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파우처는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고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옛날에 다닌 것처럼 그런 푸근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와보니까 우리 아이들 착하고 또 열심히 또 잘 지내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그 점은 좀 안타깝던데 하여튼 교장선생님의 파우초에 온 것을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답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나요? 그럼요. 뭐 저기도 책도 많이 있지만 책꽂이에 교장선생님 도서관에 자주 가요. 도서관에 자주 가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좋은 점 여러분 다 잘 알죠.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 해놓고 교장 선생님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읽고 있고 교장 선생님 특히 예술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소설 분야라든지 이런 책을 좋아해서 많이 즐겨 읽고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하던 책, 지금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제일 즐겨 읽었던 책은 위인전이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 뭐 에디슨, 뭐 이런 위인전 있죠. 여러분들 읽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인전, 세계 위인전에서 그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책, 그리고 학습 만화도 많이 봤어요. 그 요즘도 학습 만화 많이 나오지요. 학습 만화 봤고 또 그림책도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책이 많이 있거나 도서관이 많아서 책을 마음대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 부모님께서 뭐 책 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책을 많이 읽어봤고 그때 읽은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책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고 그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 도서관에 책을 많이 읽고 요즘은 교장 선생님은 무슨 책을 읽고 있냐 하면은 AI에 대해서 관계된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뭐 챗 GPT라고 해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기술로 이렇게 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사회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파우초 아이들에게 이 여러분들 이제 미래 사회에 나가면 뭐 챗 GPT나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와 관련돼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교육이나 활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아이들이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사말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그거는 교장 선생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요번에 새로 오신 교감쌤 있죠. 남자 교감쌤님이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인성 시범학교고 또 오랜 동안 학교 폭력 제로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우리 학교의 어떤 특성과 아이들의 어떤 그 인성 교육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로 하면 어떨까요? 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거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주로 남학생들이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뭐 불편해하는 뭐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를 평소에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말하기가 좀 뭐 머쓱한 면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아침에는 사랑합니다. 집에 갈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좀 더 사랑스럽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자인가요? 부자. 부자. 교장선생 부자 맞아요. 교장선생님은 자식이 230명이나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내 자식이에요. 이만큼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교장선생님은 230명 모두 다 잘 되고 다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늘 마음에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달서 강창마을 방송국의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를 듣고 계십니다. 교장실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창가에 놓인 난들을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식물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잘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많이 키우고 계신 걸까요? 그럼 이쯤에서 교장 선생님의 신청곡 조정석의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Your love is so sweet.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하던 것들의 궁금증이 풀린 느낌인데요. 지금까진 우리들의 질문이었고요. 어른들도 교장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른들은 무엇을 궁금해 하셨을까요? 민우 친구부터 질문해 주세요. 동안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동안이 뭔지 알아요, 동안? 동안이 원래 나이에 비추어서 좀 젊어 보이는 게 동안인데, 그거는 따로 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뭐 다 그래. 우리 교장선생님 삼형제 막내예요. 막내인데, 위에 있는 형님 두 분도 다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여요. 그래, 아마 유전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관리하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이제 있고, 근데 동안이 좋은 것만은 안 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가 젊어 보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뭐 나이보다 어리게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뭐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 나이에 맞게 보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여자분들은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여러분 어머니들 보면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염색도 하고 뭐 하잖아.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남자들은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장 선생님은 딱히 뭐 그런 게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뭐 노력하는 건 없어요. 교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 있나요? 교사로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올바르게 성장해 주는 거고, 또 힘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나중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장 큰 어떤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시기를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장이 되어야 돼서 학교 오는 게 즐겁고 또 공부하는 게 신나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성적도 오르고 또 학교 생활에 또 만족도도 높아지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면 가장 큰 보람이에요. 그래서 늘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 물어봐요. 학교 다니는 거 어때? 뭐 재미있어? 물어보면 뭐 많은 아이들이 뭐 좋아요, 뭐 재미있어요. 그런 대답에 교장 선생님 가장 가슴 뿌듯하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또 혹시 뭐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정규 회의나 이런 때 얘기하지만 혹시 학교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늘 이야기하고 교장실에 바로 와서 이야기해주면 교장 선생님이 최대한 해결을 해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이 교장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초등학생들아, 이것만을 꼭 경험해봐라. 배우고 익혀봐라. 처럼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배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학교에 와서 그냥 칸막이 속에서 뭐 수업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1, 2, 3학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분야의 책만 읽지 말고 뭐 예술,
그 다음에 문학, 과학,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보면 그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묻고 부모님께 물어서 직접 가보든지 체험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 교장선생님이 이 파우치에 와서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뭐 학생 수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렇게 제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악기 연주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도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에 교장선생님으로서 많이 안타까운데 대신 우리 학교가 문화예술 학교 신청해서 연극, 뮤지컬, 그 다음에 동극, 난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화예술에 대해서 소양을 높이고 또 많은 경험을 했으면 싶고 또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뭐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나 그런 것을 한번 많이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좋으면 하나의 악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그런 문화적 소양을 좀 높였으면 싶은데 학교에서 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아요. 그거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른 학교에 없는 파워초등학교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 말한 그 문화예술 학교하고 또 교사 선생님 방금 얘기한 독서인데 이 독서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독서라 하면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독서는 읽고 그 느낌과 생각을 글로써 써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외국의 학교에 이렇게 견학을 많이 가봤는데 그쪽 외국에서 독서도 많이 해요. 하는데 그 학교에서 모든 독서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느냐? 글쓰기로 끝나요. 글을 쓸 줄 알아야 자기가 읽은 책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 학교에서 많이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워낙 할 일이 많아요.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글을 쓸 시간이 또 딱히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해서 작년부터 교장선생님은 3,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다 사줬어요. 작년에 받았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나중에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글로 써서 작년에 우리가 문집을 발간했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올해도 문집이 발간이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올해 1학기 때 읽은 책 또 2학기 때 또 책 여러분들 1인 한 권씩 다 사줘요. 사주면 그 책을 읽고 공부해서 가장 좋은 글을 하나 써서 모아서 가을에 문집을 낼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잘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중간 부분쯤에서 외국 학교에는 독서가 쓰기로 끝나는데 우리 학교처럼 독서 기록장처럼 약간 비슷한 그런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독서 기록장은 어떻게 보면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고 이 글짓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느낌, 그 다음에 뭐 말하고 싶은 거, 궁금한 점을 하나의 글로서 완성하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고도의 어떤 집중력과 언어력과 논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독서 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를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A4 같은 종이 있지요. 그 종이에다가 한 빽빽하게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즘은 일기도 안 쓰고 공책도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책에도 이렇게 뭐 3줄, 4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쓰려면 3줄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길게 쓰는
길게서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시험 칠 때 뭐 논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도움이 돼요. 쓰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그래 아까 뭐 얘기했듯이 최고 관심사는 뭐 AI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뭐 체험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에 많은 어떤 교육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1학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1학기 했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그 반성을 바탕으로 2학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학교면 늘 뭐 여러분들 생각이고 우리 학교가 부족한 점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도 뭐 잘하는 것 시설 면에서는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뭐 부족한 점이 없는데 단지 이제 이 정보화 파트 ICT 파트 요번에 컴퓨터 새로 다 바꿨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요즘 많이 하는 어떤 그 3D 프린터라든지 가상 공간 어떤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뭐 좀 여건상 어렵고 좀 힘들어서 일단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뭔가 더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것들 뭐 3D 프린터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준비를 할까 싶어요. 교장 선생님 또는 선생님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점에 든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내가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이 있을 텐데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그 직업 예상 순위 1등을 했어요. 직업 선호도 1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순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보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친구 간의 어떤 뭐 다툼이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교재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시달리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진짜로 봉사희생 없이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엔 선생님 하게 되면 이제 뭐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뭐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50살만 넘으면 명퇴를 많이 해요.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중간에 또 젊은 선생님들은 또 이직을 또 많이 해요. 이직이라 하면 뭐냐 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친구도 많아요. 젊은 교사들이. 왜냐하면 선생님의 어떤 그 아까 뭐 부자라고 질문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말 여러분들 하면 뭐 이해가 되겠나 싶은데 거의 최저 뭐 이렇게 임금 수준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뭐 다른 직장을 옮기는 친구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리고 또 요즘은 학생 수가 줄지요. 우리도 많이 줄잖아. 그래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선생님을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내가 진짜로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진짜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고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만큼 요즘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 잘 듣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나에게 학교란? 교장 선생님에 있어서 학교란 인생이다. 인생이다. 인생 전부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대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라는 특수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학하는 순간부터 선생님이 될 예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뭐 19살 뭐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따져보면 대학교 4년에 지금까지 34년을 더하면 38년이죠. 38년을 교육과 학교 때문에 학교를 생각하면 이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한 70% 이상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앞으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한 뭐 몇 년 남았지만 몇 년 후에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사실은 고민이 돼요. 학교밖에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학교 이후에 어떤 고민을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워초 졸업하고 중고하고 대학교 가서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 아마 그 어떤 직장을 얻을 텐데 아마 그때는 교장 선생님처럼 30 몇 년을 한다 하는 거 아마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품 그만하고 그래, 교장 선생님 이야기 빨리 끝낼 테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학교는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바쁜 시간인데요.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초등학교는 제가 다니는 학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다 보니 훨씬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 많은 사랑과 맛있는 급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건 더 친근하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것만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이었다니 세상은 정말 넓고 아직 내가 경험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렙니다. 저는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좋아하게 될까요? 세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많겠죠?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 저도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